뭐라고 정말 위로를 드려야 될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참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4월 16일로 정말 이제 우리 가슴에 박혀 있는 그 참사는 정말 세월호가 아니라 대한민국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도 같이 그렇게 참 가라앉았다. 그런 참 엄청난 충격과 아픔이었고요. 저희는 그 선거 기간 중에 맞았던 그 아픔이었지만 그 이후에 정말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깨우침과 깨달음을 얻게 한 정말 아픈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정말 6.4 지방선거에도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에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시대의 부름과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아주 지엄하게 명령 내린 그런 결과로도 이어졌고, 분명히 정말 학교 교육에서 무엇을 소중히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 깨우쳐 주었고, 정말 우리 교육 전체를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깨우침을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수중 고온이 된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다 나오시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서 다시 모신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아마 우리 가슴에 잊혀지지 못할 그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북에서도 그 한 번 선생님이 참 아이들 구하려다가 그렇게 참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선생님이 다니셨던 천주교회 신도분들하고 또 뭐 도지사님까지 정말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모든 학교들에서 또 이 사회 전체적으로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이랄까, 그런 거 뿐 아니라 정말 우리 교육에 우리 교육에서 정말로 소중히 챙겨야 될 것, 살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참 그 값진 교훈을 우리 교육에 잘 풀고 녹여달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충북교육 현장에 모든 그 안전점검, 그리고 또 이 교과활동 중에도 그 뜻을 좀 살리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꼭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그 아픔이 좀 씻어지고 뭐 하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살아있는 자들의 마지막 책무가, 사명이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뭐 참 위로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여전히 시내 곳곳에 그 노란 리본이 여전히 꽂혀 있듯이 그 교훈을 잊지 않고 꼭 새겨서 살려내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부하고 싶으신 사항들이 있으면 혹시 제가 부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사고 난 시점에서 그야말로 선생님들을 철석같이 믿고, 네네. 또 어른들을 믿고 방 배치된 복도에서
나란히 네. 앉아 있는 모습 네네네. 동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서로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조끼를 양보하면서. 네. 네. 또 친구 연락 안 된 친구들에 대해서 부모님께도 연락해주고 제 딸아이하고는 10시 두 분이 문자가 마지막이었고요. 네. 제 딸아이 친구한테 친구 수경이 제 옆에 있어요라고 문자 보내는 게 10시 12분짜리로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구조될 거야 꼭.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아이들도 움직여서 절대 안 돼. 그 시간까지도 어른들을 믿고 같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챙기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끝까지 믿고 저희들은 수장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는 지금 정말 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어떤 과정에서 수학여행이 배를 타고 가면서 제주도로 선정이 됐고 그 과정도 아직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시에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교장과 교육부와 어떠한 소통이 있었고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지금 단원고의 선생님들은 단원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원고만 생각하고 있어. 보이는 것에만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가. 저희 형제 자매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형제 자매는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평목항에서 있고 그렇게 자기 언니, 오빠 아니면 동생이 나온 상황을 보면서 몇 날 며칠을 거기에 같이 함께 있다가 각 가정마다 올라오는 대로 그 처절한 모습, 자기 동생을 보고 언니를 보고 오빠 동생을 보면서 그런 아이가 돌아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됐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네. 시험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단원고는 생존 학생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하죠. 당연한 거고 같이 가야 됐었죠. 형제 자매도 같은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학교를 보냈어야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그 충격과 상처는 정말 언제까지 참 갈는지 또 관련된 모든 분들 또 국민 모두의 가슴에 참 남아있는 그 큰 상흔은 정말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모든 국민적인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그 사건의 진상 그리고 그러해서 생긴 그 많은 사회적 상흔들을 참 어떻게 같이 짐질 것인지 특히 국가 사회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 정말 이 국민적인 책임으로 돌려서 빨리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제일 참 안타까워하고 또 더 크게 속상해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촉구 부분에 같이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3반 지민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 수학여행을 가실 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아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네. 혹시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학여행을 갈 때 취소를 하게 되면 6번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취소를 하게 될 때? 교육과정 전체를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학여행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예.
취소를 하게 됐을 때 혹시 못 가게 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예, 6단계에 걸쳐서 학교에서 취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네. 드리냐면 네. 그분이 그러는데 그만큼 취소를 한다는 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귀찮아서라도 그날의 날씨가 무척 흐렸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부모들은 아무도 그 날씨가 흐려서 배가 연착이 됐는지 몰랐어요. 예. 적어도 그런 문자를 학교에서 부모들한테는 해줬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 분도 그런 문자를 받으신 분이 없고 일부 아이들에 의해서 지금 배가 뜨지 못하고 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하고 날씨가 안 좋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부모한테 그런 상황을 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미룰 것인지 아니면 갈 것인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만 묻고 출발을 진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취소를 했으면 그게 단계적으로 지금 너무 귀찮으니까 선생님들도 교감 선생님 그 상황에서 다시 이걸 짜고 프로그램을 짜고 다시 해야 되면 너무 일이 번거롭잖아요. 취소를 해야겠다고 엄두를 못 내신 거죠. 그냥 부두에서 출항하기 전에.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모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때만 안 갔었으면 출발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런 안전 점검조차도 교감 선생님은 배를 타고 가셔야 되는 수학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탐방을 갔다 오셨대요. 탐방이 뭐예요? 안전한 건지, 이 배가 안전한 건지 사전 답사. 사전 답사를 갔다 오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교감 선생님은 비행기를 타고 그냥 훌쩍 날아갔다가 금방 오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구명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배 안을 뒤져보고 그리고 관리자를 만나서 안전한 건지 이런 거를 10단계라도 이런 걸 점검해서 정말 안전한지 이랬을 때에만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인솔교사 자체도 너무 적어서 우왕좌왕 저희 선생님은 같이 계시지도 못하셨어요.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아이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들 불러달라고 배가 기울고 있다고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신다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도 전화했더니 전화도 불통이고 받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제가 손을 대서야 아이를 구하러 가야 될지도 막막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다음 정말 너무 비참한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안전점검 제대로 된 안전점검 저희가 300명이 갔지만 이게 400명, 500명이 될 수도 있는 인원이에요. 애들이. 그럼 그 아이들 다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고 실천해야지만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요. 네. 고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 정말 돌아보고 사건 후에 참 그 과정을 돌아보면 뭐 학교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 전반이 뭐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나 또 진행 과정이나 사후 처리까지 정말 제대로 된 구석이 없다. 다들 참 통탄하셨죠. 그래 전체를 다 재점검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학교 바깥에서 예 활동 같은 거 특히 아주 대규모 학생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교육 활동일 경우에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시간에 묻혀서 또 흐려지거나 소홀히 그냥 덮여버리면 정말 앞으로 제2, 제3의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들이 정말 가슴에 지금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당부도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큰 깨우침의 소재로 꼭 삼아달라는 그런 당부로 새기겠습니다. 사실 진상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교훈도 찾아내고 대책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고의 전말을 아직은 어떤 책임 있는 당국에서도 제대로 조사해내지 못하고 있고 국회도 사실은 지금 어느 만큼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 소잃고 외양간 거치는 격의 사후 대책이라도 분명히 해야 다시 그런 참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아주 할 수 있는 노력을 멀리서나마 다 하겠습니다. 저도 네. 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전에 그 선부중학교, 우리 작은 아이가 선부중학교입니다. 네. 그 교육이 있었을 때 그 강사님이 만약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됐다면 그쪽 학생들은 다 살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은 구명조끼 입는 법이랑 모든 것들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학각 가정이에요. 저희는 저조차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 우리 하슬린도 당연히 모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해서보다는 이제 교육을 재단 교육을 하되 정말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네. 정말 여기 계신 분 중에 소화기 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슬린 소화기 써봤니? 지금 여기서만 아이들이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한번 써봤지만 못했던 사람 더 많을 거고요. 또 구명조끼도 그 영국 프랑스 애들은 그 안에서 입으라 그러면 안 입었을 거라 그래요. 저희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입은 거예요. 그 안에서 죽으라는 뜻인데 그쪽 학생들은 주면 나와서 줄 서서 나와서 선상 위에서 뛰어내릴 때 입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입고 그걸 입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실질적으로 재난교육, 뭐 안전교육 할 때 우리 아이들 다 만지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다 해주고 그냥 책상 밑에 들어가서 시간 20분, 30분 이거보다 정말 아이들이 그런 사건이 달았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요. 선생님들도 저희 선생님들 14분 가셨어요. 네, 원망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저는 조타실 들어가서 얘들아 위험하니까 다 나와. 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누구 한 분 들어가셔서 마이크 잡고 얘들아 빨리 지서지켜서 나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애들 생존자 인원과 희생자 인원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14분 애들, 생존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디 계셨니? 식당에서 커피 드시고 계셨대요. 그래서 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 지식을 가득 공부 많이 했어요. 좋은 대학 나오셔서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지식 선생님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선생님들 저희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따면 저희가 운전면허를 따서 교육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 지혜 있는 선생님들로 교육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네네네. 저는 도원이 엄마입니다. 아까 제가 들으면서 봤는데요. 행복, 충북교육. 오늘도 매우 맑음이라고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매우 맑음인 진짜 우리 애들이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우리 애들 그 동영상을 많이 보면 10년 뒤에 나의 모습, 흑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그래서 나의 10년 뒤에 뭐가 될 거야. 그래서 정신시간대 나와서 뛰어노는 모습, 동영상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부도 그렇고요. 저희 학부모들은 그런 꿈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도훈이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제가 진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 충북 교육이 제가 봤을 때는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이 세 가지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충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부에 아기들이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꽃이 하얀 꽃이 피려고 그러면 우리는 피지를 못한 꽃이었지만 애기들은 하얀 꽃이 피려고 그러면 꽃보다는 밑에 흙이랑 줄기가 중요합니다. 그 밑거름이 돼주는 교육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유념의 세계에 하나 더 기간제 선생님들 담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애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은 아닌데요. 옆반 선생님 1학기만 하고 가셨어요. 네, 계약을 하고 딱 왔는데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쪽 엄마한테 난리가 났죠.
근데 그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게 기간제 교사라서 기간이 끝나서 가셨답니다. 다른 학교로. 그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어쨌든 1년을 그 가정을 책임지고 선생님이 아이 3, 4, 5를 파악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또 새로운 선생님 오셔서 또 아이들을 또 파악하고 또 그러다 보면 벌써 2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담임만큼은 저희 지금 단원고에도 지금 희생하신 선생님 중에도 2분 계십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선생님이 없어도 부담임이나 다른 파트를 맡아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고요. 아무래도 열심히 하시겠죠. 본인이 이제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담임 맡고 이제 정교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고 기간제 교사가 문제가 아니고 기간제 교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그 잡다한 그런 업무들 좀 줄이고 정말 아이들과 인성적으로 만나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솔직히 그 진보 교육감님들이 많이 되셔서 좋지만 또 우려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지금 너무 국민들이 크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안 하시면 완전히 또 180도 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크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교사들의 그런 어려운 형편들을 사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 아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 현장의 소리를 계속해서 아이들이나 특히 기간제 교사들이라든지 정말 처우가 열악한 그런 교사들의 형편들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저희 아이들의 성품이나 또 앞으로의 미래나 그리고 생명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관님들이 처절하게 싸우셔서 정말 모든 교사들이 안정적인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에 새기겠습니다. 이것은 뭐 교육관뿐 아니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같이 책임지고 또 같이 아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월호 아픔의 진상부터 알아야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책임 소재와 또 교훈을 찾아서 다시 제2의 이런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유념을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듯이 세월호 아픔의 교훈을 두고두고 꼭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참 교훈으로 삼겠습니다.